응? 책 맨 뒤에도 공간이 있어. 쓸 공간. 아까 그 책 맨 뒤에 써도 된다고 했었거든. 아까 얘기할 때. 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자, 내가 아까 4차 함수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다음 함수는 3차 함수가 많이 나와. 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3차 함수는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학2에서 교육과정상 벗어나는 얘기기도 한데 이거를 알면 풀기가 되게 편한 문제들이 많아. 그리고 그 교육과정 벗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자, 일단은 좀 얘기를 할 거고 자, 3차 함수에 변곡점이라는 아까 내가 변곡점 언급했지. 자, 특이한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3차 함수는 항상 가장 중요한 5개의 점이 있고 그 5개의 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3개의 점 극대점, 극소점, 그 다음에 더하여 변곡점 이렇게 3개의 점이 가장 중요해. 자, 극대극소 관련한 그래프 모양들은 자, 아까 비율 관계 통해서 좀 얘기했으니까 자, 그만하고 변곡점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 자, 변곡점. 자, 변곡점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건데 자, 여기 이 딱 중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부르기를 자, 변곡점이라고 불러. 자, 요 점을 변곡점.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래프 모양이 뭐 요렇게 된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딱 중간에 있는 점은 너네가 찍을 수 있지. 자,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도 똑같이 변곡점은 너네가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음수인 것까지 내가 그림은 안 그릴게. 자, 변곡점. 자, 그림 그려. 자, 빈대 종이 그리던데 그리시고 내가 필요한 얘기만 다 해줄 테니까 자, 여기 책에서 좀 내가 안 쓰는 내용들도 좀 있는데 그냥 내가 알려주는 것만 너네가 할 줄 알면 돼. 자, 그것만 할 줄 알면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성질 자, 함수의 3차 함수의 x, y 값은 변곡점 대칭이야. 점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변곡점 대칭. 자, 변곡점 대칭이야. 자,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주황 색깔로 표시할게. 자, 하나 더 그림에 표시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색깔 구분해서 좀 표시를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을 알아. 자, 이 점을 알 때 반대쪽에 얘와 정확히 대칭인 점을 너네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요 점하고 요 점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러면 대칭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요 점에 대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뜻이지. 됐어? 자, 그러면 x 좌표도 대칭이고 y 좌표도 대칭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이게 x가 2고 이게 x가 4야. 그럼 자동으로 얘의 x 좌표는 6.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얘가 x 좌표가 1이고 얘가 x 좌표가 5야. 그럼 자동으로 얘가 딱 중간에 있는 점이지. x 좌표가 3.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또한 y 좌표도 얘 y 좌표가 5고 얘 y 좌표가 10이야. 그럼 그 다음 얘의 y 좌표는 15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요거 나중에 너네가 써먹게 될 거야. 지금은 요 정도로 쓰고. 자, 예를 들어. 자, 이 점을 알아? 자, 이 점도 변곡점에 대해서 딱 대칭시키면 만나는 점이 있겠지.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여기랑 여기도 대칭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요게 첫 번째 많이 너네가 쓰게 될 성질이야. 자, 두 번째. 이것도 너네가 제법 많이 쓸 거야. 자, 변곡점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 자, 변곡점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 내가 지금 찍어 놓은 이 점하고 이 점. 자, 혹은 이 점하고 이 점 있지. 자, 저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자, 접선의 기울기 같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저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그 두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자, 기울기 같다. 자, 그림을 일단 익혀놔. 나중에 이거 써먹는 거는 문제에서 볼 거니까 미리 다 익혀놔야 나중에 볼 때 알아듣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자, 대칭인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두 개가 같다는 뜻이야. 자, 그거를 내가 기하적으로 표시하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 저 두 개 접선을 그어보면 접선이 예를 들어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5야. 그럼 오른쪽에서도 5. 자, 예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K다라고 준 문제가 있었거든. 18학년도 모의고사 때 나왔었는데 그러면 3K면 그 문제 같은 경우에 대칭인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했던 문제야. 그러면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3K야? 그러면 이것도 접선 그은 다음에 기울기 3K다 이렇게 표시하면 끝나는 거야. 자, 다시 요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치면 당연히 대칭인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것도 평행하겠지. 자, 조금 과정해서 이렇게 내가 그려놓을게. 자, 평행할 거야. 자,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너네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 성질. 자,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 얘기. 자, 내가 이 3차 함수를 y는 f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y는 fx.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y는 f'x를 그릴 거야. 자, f'x. 자, f'x를 두 개 그릴 거야. 두 개. 자, fx가 3차 함수면 f'x는 2차 함수지. 그러면 f'x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 자, f'x를 내가 그렸어. 자, 그러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고, 자, 이거에 대한 원함수 y는 fx를 내가 밑에다가 그려놓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맨날 주구장창 하던 거니까 그냥 내가 그림 그려놓을게. 너네도 그냥 알던 대로 그려놔. 보고 따라 그려도 되고. 자, 내리고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내리고 내리고. 삼차 함수 그려놓을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랑,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3차 함수 두 개를 그려놨어. 자, 여기도 다시 한번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할 거고,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이게 책에 적절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어서 이건 좀 써놔. 잘 써놔야 된다. 책에 있는 내용 너무 그냥 문자로만 써놔서 너네한테 오히려 더 해석이 힘들 것 같아. 자, 그리고 변곡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과정이 아니거든? 너네가 수2에서 그 다음에 수1에서 보는 모든 함수들 중에 변곡점이라는 점을 쓰는 그 함수는 3차 함수 하나밖에 없다. 수1, 수2에서는. 물론 미적분 하는 사람들은 변곡점 중요한 거 이거 다른 데서 다 써먹어야 돼. 특히 미적분에서. 자, 근데 어쨌든 수학 2에 수학 1에 합쳐서 변곡점은 요 3차 함수 하나.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변곡점이 어디 있는지 도함수를 통해서 알려줄게. 자, 변곡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3차 함수의 딱 중간에 있는 점이지. 중간에 있는 점. 그걸 한번 도함수 2차 함수에서 생각해봐. 2차 함수의 딱 중간은 대칭축이지. 여기도 대칭축이 중간이잖아. 그럼 봐봐. 요 대칭축에서 이렇게 선을 내리잖아.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 돼. 됐어? 자, 변곡점. 자, 그 다음 대칭축 여기지. 여기서 선을 내려.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가 같다는 뜻이야. 여기가 변곡점이 돼.
자, 그럼 저기서 또 어떤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저기 그림을 하나 입혀볼 거거든. 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한번 보여주고 넘어갈게. 그리지 마. 자, 일반적으로 3차함수의 일반적인 직선을 그어. 교점 몇 개야? 3개치. 맞지? 그럼 이런 일반적인 형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자, 거의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웬만해서는 특이한 형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특이한 형태가 뭐냐? 너네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접하는 형태. 자, 그러면 경험적으로 알지? 3차함수의 접선을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2개지. 눈만 있으면 보이잖아. 자, 아니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해도, 자, 이렇게 그어지면 마찬가지 교점이 2개지. 아니면 자, 이렇게 그어졌다고 해도 교점이 하나 2개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3차함수의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교점이 2개야. 알겠지? 자,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딱 하나 예외. 내가 여기 변곡점이라 했지. 변곡점.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봐. 이거 그림은 익혀놔야 돼. 그림이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그어져. 요렇게. 자, 여기서 그어볼게.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그어져. 요렇게. 접선을 그으면, 자, 접선을 내가 그었어. 자, 분명히 접선인데,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해봐. 저 초록 색깔 직선이 위아래로 한없이 쫙 그어져 있어. 그때 지금 접선을 그으면 교점이 여기 하나가 생겼어. 여기도 하나가 생겼거든. 아무리 접선을 연장한다고 해도 교점이 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치? 자, 저 접선만 교점이 1개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자, 그래서 이 접선이 되게 중요한 접선이라 이름도 따로 붙어 있거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 딱 중간에 있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변곡접선이라고 불러. 자, 변곡접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일반적인 접선은, 자, 우리가 어차피 경험적으로 아니까 저건 따로 정리하지 말고 무조건 교점 2개. 자, 다만 변곡접선과 fx는, 자, 유일하게 교점이 1개야. 접선들 중에. 자, 교점이 1개가 나와. 자, 변곡접선과 fx라는 3차 함수는 교점이 1개야. 자, 그러면 이것 좀 얘기해 볼게. 너네 이거 그으면 교점 하나니까 이것도 교점 1개인 상태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접선이 아니지. 이건 그냥 하나의 직선이지. 이거는 그냥 그림에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써놓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사항이 있어. 자, 한 가지 더. 자, 도함수의 요 지점을 내가 점을 찍어볼게. 여기도 요 지점에서 점을 한번 찍어볼게. 자, 점을 한번 찍었어. 자, 좀 더 심화로 들어가서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게. 여기 두 번째 파트에서. 잘 봐. 도함수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야. 맞아? 미분된 함수니까. 그럼 봐봐. 이 2차 함수에서 이 지점의 값이 뭐야? 가장 작지. 그럼 이 값이 이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도함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값이 제일 작다는 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변곡 접선이 이 그림에서는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가 돼. 요 직선에서. 나머지는 쟤보다 다 기울기가 커. 접선을 그어보면. 자,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요 도함수, 미분된 함수의 값이 여기서 제일 작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여기서 제일 작겠지. 그래서 상상해보면 여기서 좀만 오른쪽으로 가도 접선을 그으면 점점 기울기가 커지잖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도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자, 그림에서도 확인해봐야 되고. 자, 그럼 반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면, 자, 도함수 여기가 어때? 가장 크지? 2차 함수의 최대값이잖아, 여기가. 그러면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요때의 접선이 이 직선이니 요때의 기울기가, 자, 접선 중, 자, 요 직선이 접선 중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변곡 접선에 대해서 필요한 그림적인 얘기는 다 끝났어. 자, 그래서 마지막은 간단하게 그냥 짧게 좀 쓰고 갈게. 자, 마지막 파트 이름은 변곡점 찾기라고 내가 붙일게. 자, 수2에서 너네가 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수2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개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하게 알려줄게.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야, 변곡점 도함수 봐봐. 변곡점의 x좌표는 도함수 2차 함수의 무슨 점? 꼭지점의 x좌표지. 꼭지점의 x좌표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변곡점의 x좌표는 자, 지금 이 변곡점은 3차 함수에만 해당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 이름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지었어. 자, 얘는 자, 도함수는 2차 함수지. 도함수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 자, 이것도 나중에 구하는 거 한번 보여줄 거야. 도함수 꼭지점의 x좌표 딱 찍고 거기 x좌표가 변곡점이랑 똑같다는 거. 변곡점의 x좌표. 자, 이유는 방금 다 그림에서 봤어. 다시 복습하시고. 자, 두 번째가 좀 쉬워. 두 번째가 이게 쉬운데 이건 따로 우리 수학표에서는 안 배우니까 지금 잘 봐나. 이거 개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 너네 수2에서 내가 보여는 줬는데 굳이 내가 내신할 때는 쓸 필요 없다고 하긴 했어.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써볼게. F2'X 자, F2'X 자, 저거 뭐야? fx를 몇 번 미분한 거야? 2번 미분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냥 fx라는 3차 함수가 있으면 2번 미분하면 돼. 2번 미분하는 거 안 어렵잖아. 그치? 자, 2번 미분했을 때 그게 0이 되는 x좌표가 3차 함수에서는 100% 변곡점이야. 이거는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워놓으면 돼. 이거 그냥 변곡점 필요하면 2번 미분한 다음에 0이다 세우면 3차 함수 2번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그거 0이다 라고 하면 그거 계산 개 쉽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보자. 자, 오늘 정보가 좀 많다. 오늘 내용은 좀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 오늘 하루 만에 좀 잘 할 수는 없는 파트야, 이거는. 자, 쓰고 오른쪽 페이지에 간단한 예제. 자, 됐지? 자, 변곡점선에 관해서 필요한 얘기는 다 했고 407쪽에 밑에 박스 3차 함수의 변곡점의 위치라고 돼 있지? 그거 외우지 마. 407쪽으로 가면 돼, 다 썼으면. 자, 407쪽 박스 보지 말고 408쪽에 있는 박스도 보면 안 돼. 자, 거기 내용 보면 괜히 헷갈린다. 407쪽, 408쪽에 있는 박스는 지워. 수능 때까지 필요 없어. 그냥 이걸로 해, 이거. 407쪽, 408쪽의 박스가 변곡점 찾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쓰지 마. 그냥 내가 얘기한 요 내용 안에서만 하시는 거야. 자, 특히나 2번 내용. 407쪽, 408쪽의 박스, 수능 개념이라고 써져 있는 박스가 있을 거야, 밑에. 자, 407쪽, 408쪽의 박스는 필요 없어. 자, 내가 써준 거 쓰시고. 자, 이게 지금 407쪽의 위에 이그샘플 문제를 보면 이게 예제로 써놓은 거긴 한데 수능에서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너네가 수능에서 보게 될 표현으로 문제를 바꿔줄게. 407쪽 위에. 자, 읽어볼게. 함수 fx가 2x 3승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이래. 자, 그거에 대하여
곡선 y는 fx에 변곡점의 x좌표가 k일 때 줄 쳐봐. 변곡점의 x좌표가 k일 때. 변곡점의 x좌표가 k일 때. 자, 그렇게 그 표현이 나올 수는 없고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어. k, fk에 대해 대칭일 때 이렇게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 자,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수학2에서 배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수능에서 볼 일은 없지만 대칭성을 이용하는 3차 함수가 점대칭성을 가지니까 자, 대칭성을 이용하는 이런 표현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놓자. 자, 그리고 이 얘기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 그림으로.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요렇게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자, 이게 fx야. 그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대칭인 점은 딱 중간이지. 여기 아까 배운 대로 요 점이고 여기에 x좌표를 k라고 한다 했어. 자, 여기에 x좌표를 k, fk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저 점 변곡점이지. 변곡점 찾기 유형이야. 자, 변곡점의 x좌표는 쟤를 미분한 도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도 되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자, 두 번 미분하라 했어. 그럼 한 번 미분할게.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6 됐어? 자, 한 번 미분한 거 아니지? 몇 번? 두 번 미분하고 0 되는 거 찾아. 자, 그래서 이거 막 분수 나오는데 이거 할 줄 알면 개편해. 두 번 미분하면 12x 마이너스 18이야.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다는 거 위에 있는 거 한 번 미분한 거를 또 밑에다가 미분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변곡점은 이게 뭐가 될 때? 얘가 0이 될 때야.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면 12x가 18이 되는 거거든? 12x가 18. 그러면 x를 12로 나누면 x 좌표가 2분의 3이 되고 요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k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좌표, x 좌표가 2분의 3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고 됐으면 다시 필기 파트로 넘어가. 자, 그리고 여기 필기할 거 지금 파트 2뿐만이 아니고 파트 3 가서도 여기는 필기할 게 많다. 아직 유용한 거 많이 남았어. 3차, 4차 함수. 그러니까 나중에 잘 필기할 것들 잘 모아놓고 이어서들 잘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필기 됐지? 자, 오늘 그 다음 내용은 다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좀 하다가 끊자. 갈 시간 되면 또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름을 좀 붙일 거고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수학2에서 했었는데 또 확장시킬 거야. 작년 내신용으로 한 게 있고 수능용으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 3차 함수와 8개의 사각형. 자, 내가 사각형이라 쓴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직사각형 안에서만 봤는데 사실 저거 평행사변형으로도 3차 함수 안에서 또 표현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 자, 그래서 그게 아마 너네가 새롭게 배울 내용이고 일단 너네가 작년에 배웠던 내용부터 좀 해보자. 자, 지금부터 직사각형 8개를 그려. 너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릴 때 내가 직사각형 8개 그려서 해줬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똑같아. 3차 함수도 똑같지? 직사각형 8개를 그려서 자, 요렇게 자,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안에 3차 함수를 완성할 거야. 여기에 깔끔하게 들어맞거든? 3차 함수가.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직사각형 8개 다 합동인 직사각형 8개를 그리는 거야. 자, 요렇게 딱 그려놓고 자, 중간 잘라서
자, 중간에 자른 다음에 또 반으로 또 쪼개지. 자, 쪼개고 여기도 쪼개고. 자, 이렇게 일단 쪼개놔. 자, 이게 기본 세팅이야. 자, 그러면서 내가 여기 3차 함수를 완성시켜주면 아까 너네가 봤던 그 비율 관계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 쓰면서 들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그릴게. 귀찮게 음수인 것까지 또 그리진 말고, 음수인 거는 양수인 거랑 어차피 똑같이 저 안에 맞는데 대신 양수인 거를 위아래로 뒤집어야 되지. 자, 그 정도는 너네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3차 함수지. 조금 삼각함수랑 다르다. 자,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 3차 함수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가장 3차 함수에서 중요하다고 한 5개 점이 저거야, 사실. 자, 저 5개 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극대극소 변곡점인데, 자, 채울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극대 내려가서 여기서 변곡점, 여기서 극소, 그 다음에 여기서 쫙 올라가는 이 박스 안에 3차 함수를 완성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 그려보자. 됐지? 자, 가장 중요한 점들 그려볼게. 찍어볼게. 이 점, 이 점. 자, 빨간 펜으로 딱 찍어놔. 자, 만약에 수능에 3차 함수가 나온다. 저 5개 점 안에서 답이 될 확률이 일단 확률상 가장 높아. 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5개의 점이야. 자, 그럼 봐봐. 이거는 일단 지금 이름이 없어. 자, 이름이 안 붙어있고 애초에 이름 없는 점이야. 이거 무슨 점? 극대점이지. 이거 무슨 점? 극소점이지. 자, 방금 했지? 변곡점이지. 딱 중간에 있는 점. 이거는 뭐 딱히 이름은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 내가 그림 저렇게 시켜놓으니까 아까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 비율관계 2대 1. 접하는 곳에서부터 그 다음 극값까지 그 다음 여기. 내가 이거 직사각형 다 합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2대 1이지. 맞지? 한 칸, 두 칸, 2대 1.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칸, 두 칸, 2대 1이지. 맞지? 비율관계 성립하네. 자, 그러면서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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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x 좌표의 값이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극대에서 변곡점까지 y좌표의 차이랑 변곡점에서 극소까지 y좌표의 차이도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도 같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너네가 계속 익혀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지금부터 뭐 여기 y좌표 차이야 뭐 나중에 적분하면서 또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x좌표들을 좀 볼게. 원래 사실은 x좌표들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x좌표를 a, 그냥 밑에다가 쓸게.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라고 할게. 됐어?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A와 B와 C와 D와 E는 A, B, C, D, E 순서대로 커지는 양이 다 똑같지.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지.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뤄. 자, 요놈 5놈이 등차 수열을 이뤄. 자,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매우 의미 있는 얘기야. 자, 왜 그런지 또 얘기해 볼게. 자, 이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뜻은 이거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 5개의 점들 중에, 자, 얘네 중 2개만 알면
나머지 x좌표가 전부 다 나와. 딱 두 개만 알아도 다 나와. 전부 다. 두 개만 알아도 다 나온다. 등차수열.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이러고 요거의 확장한 이번 내용이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이고, 자, 방금 얘기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 봐. 자, 봐. 이게 1이고 이게 2야. 두 점 x좌표 1, 2 알지?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3, 4, 5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 자, 얘가 x좌표가 0이야. 자, 나무 모르고 여기가 갑자기 8이야. 0, 8, 4칸 가서 8 됐지? 그러면 한 칸당 2니까 0이면 x좌표가 2, 4, 6, 8 이렇게 된다는 뜻. 됐어?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네. 얘가 2고 얘가 5야. 자, 예를 들어 요 점 알고 2인 거 알고 요 점 5인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2 알면 자동으로 3, 4, 5, 6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정말 많이 쓴다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고, 이게 잠깐 409쪽을 보면, 자, 이제 더 쓸 건 없으니까 필기할 건 필요 없고, 409쪽을 잠깐 봐봐. 다음 시간에 할게. 박스 안에 그림 보면 너네가 원래 봤던 직사각형 8개 말고 이상한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요거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요 그림도 많이 나왔고, 너네 이그샘플 1번 풀 건 아니고 한번 눈으로 봐봐. 자, 2024 14번이라 돼 있지? 이거 24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였거든? 이런 문제들, 수능 문제가 실제로 요 그림을 알면 되게 편하게 풀리는 그런 형태로 나왔어. 알겠지? 물론 이 문제는 거의 이때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20%도 안 되는 약간 미친 문제였거든?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압도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 나중에 이거는 자세하게 좀 수업을 할 거고, 자, 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자, 당연히 어려워. 당연히 어렵다. 가장 하란수 상중 다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단원의 파트 2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화요일 수요일에 문제만 쭉 그냥 풀 것 같으니까 그 오늘 수업한 거 있지? 그거 뭐 내일 정도만 다시 그림 보고 복습해. 내일 정도만. 알겠지? 내일 복습 다시 해라. 자, 갑시다.